쪽에 옆에 좀 이제 오솔길 같은 게 있어요. 거기가 이제 박관현 길로 이제 명명을 해줬는데, 박관현 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뒤에는 이제 윤상원 숲이라고 이제 아까 우리 사진 찍었던 곳은 그렇고요. 어차피 전남대에서 이후에 이제 후배들이 그렇게 학교에서 그리고 후배들이 그렇게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박관현 열사는 80년 당시에 총학생회장을 하셨던 분인데요. 들불 칠열사인 것처럼 이분도 들불 야학에서 강학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도 성격이 좀 그러신데요. 자기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윤상원 열사 굉장히 많이 따라하셨고 굉장히 좋아하셨고, 뭔가 인양반도 사실은 총학생회나 이런 걸 좀 안 하고 싶고 그냥 이제 들불 야학에 이제 강학으로만 있고 싶었습니다. 인양반은 이제 법대인데요. 전대 법대를 나오셨는데, 인양반도 당연스럽게 법관이 되는 게 원래 꿈이셨죠. 학생운동을 그렇게 하시고 이러시리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셨던 분이십니다. 들불야학에 대한 얘기들을 듣고 그러면서 들불야학과 함께하면서 인생이 이제 이후에 어쨌든 뭐 80년 광주가 있긴 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인생의 항로를 바꾸셨습니다. 노동자들과 함께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스스로의 길을 잡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들불야학 선생으로만 강학으로만 계속 있고 싶었는데, 79년이 지나고 이제 80년 딱 되면서 전체 이제 대학들이 이제 총학생회를 이제 제대로 이제 좀 해보자 이런저런 운동들이 나타나죠. 전남대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남대학교에 이런저런 이제 서클들, 이런저런 정파들이 좀 있었던 건데, 거기서 선거를 모아서 해보자는 얘기들이 좀 진행이 되고요. 당연히 이제 윤한봉이나 이제 이 사람들한테 얘기들이 됩니다. 누가 낼까 했는데 박관현으로 이제 좀 결정이 되죠. 박관현 스스로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이제 결정이 되고 하면서 박관현도 스스로 그럼 이제 총학생회 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다 해서 총학생회장 출마를 합니다. 총 4개 팀이 나왔는데 67%인가 해서 당선이 돼요. 이게 가능하진 않죠. 주로 4개 팀에서 그렇게 어쨌든 압도적인 사람들, 물론 박관현이라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많은 전남대의 운동권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선본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박관현 열사가 총학생회 이제 유세를 하면서, 제가 그거는 어디 썼을 건데, 몇 페이지? 7페이지? 7페이지에 열사 회보체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 윗단락 보면 총학생회 선거 2차 유세 있죠. 간략하게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 내 꿈은 이제 판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닙니다. 내 꿈은 이제 수님입니다. 수님이는 내 어머니입니다. 아니,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수님이는 또한 내 누이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누이입니다. 여기서의 수님이가 누구냐면 들불야학의 이제 학생이에요. 실제 학생. 그래서 둘이 뭔가 뭐 그런 썸띵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사실은 잘은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 얘기들을 실제 유세에서 하죠. 이게 대학생들만의 대학이 아니라 노동자들과 함께 나가자는 이 얘기인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사실 당시에 대학이라는 게 굉장히 엘리트 이 곳이었는데, 이분은 생각부터가 굉장히 달랐던 거죠. 노동자들과 함께 나가야 된다는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 근데 이게 굉장히 또 반응들이 좋았나 봐요, 당시 학생들한테. 그래서 어쨌든 이제 1차에서 쉽게 이렇게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글처럼, 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5월 16일 도청에서 한 건데요. 박관현 열사가 굉장히 연설을 잘하는데요. 누군가의 얘기로 하면은 김대중처럼 잘했다가 이제 이 표현일 정도로, 아마 이제 여기 이제 활자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그 자문이라도 이게 육성으로 좀 있긴 하거든요. 어딘가에 그 뭐야 그 5월 16일 도청에서 했던 게 어딘가 이제 인터넷에는 좀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워낙 음질이 별로 안 좋아서 사실은 잘은 모르겠던데 아무튼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5월 16일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연설을 하면서 18일날 모이자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비검속에 이제 다 잡혀가면서 박관현이 이제 무등산장으로 도망가죠. 거의 한 4명 정도 같이 도망을 가서 있다가 이게 상황이 어떠나 해서 이제 좀 내려와 봅니다. 이제 전남대학교까지 다시 내려와서 이제 변장하고 이제 내려왔죠. 싸우고 있잖아요. 야, 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윤상원을 찾아갑니다. 형님, 저 싸워야 되겠습니다. 윤상원 교수가 이제 한마디 하시죠. 너 지금 그러고 네가 여기서 잡히면 안 된다. 네가 나중에 싸울 때가 있을 거다. 지금은 일단 좀 몸을 좀 피해야 된다. 그래서 박관현 열사가 그 이제 자기가 가장 존경하던 윤상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윤상원의 말을 듣고 어쨌든 몸을 또 피합니다. 이 양반은 어디로 갔더라? 이 양반 어쨌든 외곽으로 좀 해남인가 어디 좀 해안가 이쪽까지 좀 가셨다가 어디 좀 몸을 좀 숨그리고 있다가 이 양반도 다시 오실라 그래요. 이 윤한봉 닮은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시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근데 다 막혔죠. 이 양반도 결국은 못 오고 5월 27일 도청 함락의 얘기들을 자기 이제 피신해 있는 상황에서 듣죠. 그리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 윤상원의 죽음까지 듣습니다. 열심히 못 싸웠던 이 역사에 이 민중들이 싸우는 현장에 같이 못 있었다는 이 괴로움들이 인양반도 이제 계속 가져가요. 그렇더라도 일단 좀 몸을 좀 피해야 되겠다는 이제 주변의 얘기들 때문에 서울까지 이제 가서 자기 이제 고모가 이모 이제 그쪽 집에 이제 좀 머물기도 하시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있을 수 없으니 좀 일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공장 이제 그 점심 시간에 TV 이제 대문짝하게 나오는 그 지명수 배자 이 TV에 나온 거 이제 보면서 같이 이제 밥 먹었던 사람이 신고해서 잡혀갑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제 좀 나와고서 바로 잡혀간 건 아니고 한 저녁 때인가 이렇게 잡혀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좀 피해서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건데 그러시지는 이게 좀 잡혀갔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더 이상 피해 다니지 않고 어쨌든 좀 오히려 너무 힘들기도 하고 차라리 좀 그렇게 좀 잡혀가는 게 낫겠다 해서 잡혀간다. 근데 당시 총학생회장이니 얘네들이 이제 고문도 말할 것이 없겠죠. 그렇게 고문 당하고 하시다가 이제 그 광주교도소로 이제 결국은 좀 이제 들어가시는데 교도소 내에서 교도소가 그냥 다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당시만 또 광주교도소가 전국 교도소 중에 이 처우가 제일 안 좋았답니다. 근데 이제 자기는 그게 처음 들어갔으니까 빵이 처음 들어갔으니 이게 기준인 거잖아요. 다른 데서 이제 이감돼서 오신 분들 얘기를 들으니 개판도 이런저런 개판이 아닌 거죠. 너무나 이제 이 처우가 워낙 이제 열악하다 해서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단식 투쟁에 좀 나서시고요. 그렇게 이제 몇 번의 단식과 이러저러의 싸움들을 한 40일 정도 이렇게 좀 하시다가 좀 어쨌든 좀 그 와중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쨌든 또 이제 누군가 그런 게 돌아가시게 됐을 때 경찰 애들이 또 이제 치고 들어오죠. 왜냐하면 그 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투쟁을 하게 되잖아요. 관을 따로 이렇게 경찰들이 이제 탈취해서 저쪽 이제 자기 원래 고향 이제 영광인데 영광까지 갖고 관을 그냥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그냥 갖고 가서 자기들이 그냥 묻어버립니다. 마지막 죽음까지도 사실은 이 당국에 의해서 좀 제대로 좀 평가받지 못할 이렇게 좀 얘기들이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처우 개선과 이제 광주 민중항쟁의 진실을 좀 얘기하시다 좀 돌아가셨는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분도 사실은.
예, 제가 몇몇 분들이 좀 있는데 크게 그래도 오늘 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윤한봉 선생님 관련돼서의 얘기들을 우리 동기들께 꼭 좀 해주고 싶었는데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하게 돼서 저는 좀 다른 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여기저기 한번 좀 공부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80년 광주에 있어서 그리고 그 속에서의 그 투쟁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당장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들도 해주시고 다시 자기 자신들의 원칙들도 다시 한번 좀 만드시면서 이후에 이제 이 삶들 투쟁들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